작년부터 전 세계 증시는 AI 랠리가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배터리는 수혜를 못 받았어요. AI 반도체만 주목받고 배터리는 소외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AI 수혜가 이제서야 배터리로 편입되고 있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뜨거운 화두예요.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수제가 됐거든요. IT 전방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삼성 SDI의 깜짝 계약이에요. LFP 중저가형 배터리 대응이 LG에너지 솔루션보다 느리다고 평가받던 삼성 SDI가 미국 에너지 기업과 LFP 장기 계약을 따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빅테크 AI 투자 수혜가 LFP로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돼요. 지금까지 중국 LFP 배터리가 점령했던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고성능 배터리 시장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성능 배터리 시장의 부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AI 랠리가 LFP와 전고체 배터리 둘 다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2차 전지 원자재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리튬과 코발트 가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긍정적 레깅 효과 때문이에요. 원자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2차 전지의 빅 사이클이 재개되고 있다는 신호죠. 금리 인하도 호재예요. 2차 전지 기업들은 향후 5년 동안 수십조 원을 설비 투자해야 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증권업계에서도 내년 유망업종으로 2차 전지를 주목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산업의 체질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왜 재충전되고 있는지, AI가 어떻게 배터리 수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레깅 효과가 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2차 전지 주가의 가장 큰 원인이 리튬과 코발트 같은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석유화학, 철강, 2차 전지 이런 산업들은 원자재 가격에 민감해요. 원자재가 비용의 60에서 70%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매출이든 수익성이든 원자재 가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레깅 효과가 뭐냐? 시차 효과예요. 원자재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몇 년 동안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계속 하락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극재 회사가 리튬을 10만 원에 샀는데 제품 만들어서 파는 동안 리튬 가격이 8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구매자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리튬이 8만 원인데 왜 10만 원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어? 깎아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 레깅 효과예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요. 아무리 계약을 맺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난 2에서 3년 동안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았던 거예요. 1위 기업들도 적자 전환할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리튬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극재 회사가 리튬을 8만 원에 샀는데 제품 만들어서 파는 동안 리튬 가격이 1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구매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리튬 가격이 올랐네.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 레깅 효과예요.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좋아져요. 다른 업종 대비 훨씬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긍정적 레깅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주가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초기 단계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이
올해 1분기부터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올해 4분기까지 연속 흑자가 기대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레깅 효과를 먼저 간파한 거죠. 금리 인하도 맞물리고 있어요. 2차 전지 기업들은 설비 투자에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나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커서 투자가 어려워요.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설비 투자에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게다가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 신호이기도 해요. 경기가 좋아지면 IT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배터리 수요도 따라 늘어나는 거죠. 지금 2차 전지는 중요한 사이클의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AI가 배터리에 어떻게 수혜를 주는지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2차 전지 산업을 이끌어온 건 전기차였어요. 스마트폰이나 무선 공구에 들어가던 배터리가 전기차에 대량으로 탑재되면서 실적이 급등했죠. 그런데 전기차 산업이 침체되면서 배터리 산업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비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전기차가 아닌 쪽에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냐? 바로 ESS와 로봇이에요. ESS가 뭐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왜 ESS가 중요해졌냐?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전력이 끊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백업 전력이 필수적이에요. ESS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원래 이 GWh 정도 탑재됐는데 이게 4GWh로 2배 늘어나고 있어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해진 거예요. 피지컬 AI가 뭐냐? AI가 컴퓨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생활로 나오는 거예요.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죠.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와 로봇택시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수요를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휴머노이드예요. 사람 모양의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이 AI 기술력을 넘어서 고성능 배터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는 고성능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요. 작업 능률을 위해서죠. 생각해 보세요.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일하는데 1시간마다 충전하러 가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충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빠른 충전, 높은 효율, 이게 다 고성능 배터리의 특징이거든요. 중국 로봇 기업들도 자국 배터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LFP 배터리가 아니라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로봇은 성능이 핵심이니까요. 가격이 좀 비싸도 성능 좋은 배터리를 쓰는 거죠. 여기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생겨요. 전기차 시장은 중국 저가형 배터리가 싹쓸이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주요 시장이었던 유럽을 완전히 빼앗겼죠. 그런데 로봇 시장은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한국 기업들의 강점이거든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국 배터리 3사는 고성능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 빅테크들도 AI 패권 경쟁 속에서 로봇에 중국 배터리를 탑재하기 어려워요. 에너지 안보 전략 때문이죠. 에너지 안보가 뭐냐? 중국을 주적으로 보는 미국이 중국의 역점 산업인 배터리를 수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돈이 쌓여서 AI 기반 군사 장비를 만들면 미국이 위협받으니까 아예 투자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경쟁 상태인 한국 배터리가 미국 기업들에게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년부터 테슬라 같은 휴머노이드 선두권 기업들이 로봇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돼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양산 시점을 조율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 계약이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거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베팅하고 있는 산업이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정보를 제때 캐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뉴스로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크게 띄워드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시간 정보방 입장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발표 일정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급등주 검색기예요. 어떤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래량, 외국인 매매, 기관 동향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드려요. 세 번째, 대장주 종목 바뀝니다. 앞으로 대장주가 뭔지,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드려요. 시장에서는 대장주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네 번째, 테마주 정보예요. 지금 어떤 테마가 뜨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동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단타 종목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일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 정보를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무료 특별 이벤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화면에서 참여 전화번호 확인하고 실시간 정보방 입장 원합니다. 급등주 검색기 받고 싶습니다. 대장주 정보 주세요. 실시간 단타 종목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무료 정보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빨리 아는 것과 늦게 아는 것, 그 차이는 여러분도 경험으로 잘 아시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더욱 그래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계약 소식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호재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뉴스 보고 뒤늦게 아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초면 신청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정보 받아가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대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들 말씀드릴게요. ESS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가 가장 직접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예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LFP 배터리 대응이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빨랐어요. 미국의 LFP 전용 공장까지 지으면서 빠르게 양산에 들어갔죠. 그런데 삼성 SDI가 깜짝 계약을 따냈어요. 미국 현지에서 수조 원대 ESS LFP 배터리 공급 계약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뉴스냐? 삼성 SDI는 LFP 대응이 느리다고 평가받았거든요. 고성능 배터리에 집중하느라 LFP는 좀 뒤처졌던 거예요. 그런데 한 방에 역전한 거죠. 미국 에너지 기업과 대규모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LFP 시장에도 본격 진입한 겁니다. 미국에서 ESS는 계속 성장할 거예요. AI 빅테크들의 본고장이니까 엄청난 전력 투자가 진행될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조 원 규모의 2차 중앙계약 시장 입찰을 앞두고 있어요. ESS 쪽에서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에도 ESS LFP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확대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LFP가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을까요? LFP는 리튬 아이론 포스페이트,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기존 배터리와 뭐가 다르냐? 안전성이 높아요.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훨씬 적거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수명도 길어요. 충방전을 수천 번 반복해도 성능이 잘 유지돼요. ESS는 매일 충전하고 방전하니까 수명이 중요한 거죠.
가격도 저렴해요. 코발트나 니켈 같은 비싼 소재를 안 쓰니까 원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같은 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이 적다는 거죠. 전기차에서는 이게 단점이에요. 배터리를 많이 싣지 못하면 주행거리가 짧아지니까요. 그런데 ESS에서는 크기 제약이 없어요. 데이터 센터 한쪽에 큰 배터리 모듈을 설치하면 되니까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ESS에는 LFP가 최적이에요. 안전하고 수명 길고 저렴하니까요. 중국이 LFP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에요. CATL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저렴한 LFP로 시장을 장악했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IRA라는 미국법이 있어요.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여기에 배터리 관련 조항이 들어있어요.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쓰면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 배터리를 못 쓰게 막는 거죠. 그럼 미국 기업들은 어디서 배터리를 구할까요? 한국이에요.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하고 있거든요. AMPC라는 생산 보조금도 있어요.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예요.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면 kWh 시당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서 만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미국에 지어놓은 배터리 공장들이 전기차 침체로 가동을 멈췄었어요. 그런데 이제 ESS와 로봇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거죠. 실적이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은 석유화학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데 자회사들이 핫해요. 어떤 자회사들이 있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는 AI 반도체 고성능 기판을 만들어요. AI와 2차 전지, 특히 고성능 로봇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지금 가장 뜨거운 산업에 다 포진해 있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 기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쓰는데 전고체는 고체 전해질을 쓰는 거예요. 무슨 장점이 있냐?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아요.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안전성도 높아요. 액체 전해질은 새거나 터질 수 있는데 고체는 그럴 위험이 훨씬 적어요. 충전 속도도 빨라요. 10분 충전으로 수백 킬로 달릴 수 있어요. 문제는 아직 양산이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생산 비용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전고체가 최적이에요. 로봇은 작고 가벼워야 하는데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를 쓰면 배터리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가격이 좀 비싸도 로봇 한 대 가격에 비하면 감당할 만하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어요. 고체 전해질이나 전극 소재 같은 거죠. 이수화학은 자회사들의 핵심 원재료를 공급해요. 화학 제품이나 특수 소재 같은 거죠. 그리고 개발 협력도 진행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땠냐? 자회사들이 분할 상장되기 전에는 이수화학 주가의 모든 기대감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자회사들이 상장하고 나니까 이수화학은 지주사처럼 소외받았어요. 투자자들이 자회사 주식을 직접 사면 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달라지고 있어요. 자회사들이 성장하면 모회사도 수혜를 받는다는 걸 시장이 다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이수화학이 자회사들의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동반 성장하는 거죠. 주가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어요. 자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지주 가치도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리스크도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니에요. 상용화까지 몇 년 걸릴 수 있고요. 자회사 의존도가 높아서
자회사 실적이 안 좋으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AI 반도체와 전고체 배터리라는 두 가지 핫한 테마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지하이텍입니다. 지하이텍은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들어요. 슬롯 다이라는 장비죠. 슬롯 다이가 뭐냐? 배터리 전극에 활물질을 균일하게 코팅하는 장비예요. 배터리를 만들 때 양극과 음극에 활물질을 발라야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균일하게 발려지느냐가 배터리 성능을 좌우해요. 슬롯 다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밀하게 코팅해서 배터리 품질을 높이는 거죠. 지하이텍의 강점이 뭐냐? LFP 슬러리용 슬롯 다이 제품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슬러리가 뭐냐? 활물질을 용매에 섞은 걸쭉한 액체예요. 이걸 전극에 바르는 거죠. LFP 슬러리는 일반 슬러리와 특성이 달라요. 점도나 입자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용 슬롯 다이가 필요한 거예요. 지하이텍이 LFP 전용 슬롯 다이를 개발한 거죠. LFP 시장이 커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미국 현지 공장이에요. 지하이텍은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미국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 설비를 LFP 설비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3사가 미국에서 투자하는 주력 부분이 LFP 설비 확대예요. 그럼 슬롯 다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지하이텍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빠르게 납품할 수 있어요. 운송비도 절감되고 애프터 서비스도 쉽죠. 미국 기업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건식 전극 공정도 주목해야 해요. 건식 전극이 뭐냐? 기존 전극 공정은 습식이에요. 슬러리를 발라서 말리는 거죠. 용매를 증발시켜야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건식은 용매 없이 분말 상태로 바로 코팅하는 거예요. 에너지 절감되고 공정도 간단해지죠. 테슬라가 건식 전극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4680 배터리에 적용할 계획이거든요. 지하이텍이 건식 전극 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 양산 장비 개발 기대감도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도 결국 전극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고체 전해질을 전극에 코팅하는 공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하이텍의 코팅 기술이 전고체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양산이 시작되면 장비 수요가 급증할 거예요. 정리하면 지하이텍은 LFP부터 전고체까지 공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LFP 시장 확대로 단기 수혜를 받고 전고체 양산이 시작되면 중장기 수혜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리스크는 장비 업체라서 설비 투자 사이클에 영향을 받아요.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건식 전극이나 전고체 같은 신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예요. 상용화가 늦어지면 기대만큼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2차 전지 생태계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LFP와 전고체 양쪽에 다 대응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경쟁력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재충전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을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